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뇌호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세찬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번개가 어둠을 잠시 몰아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창밖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허공에 떠있는 오렌지색 빛의 공.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지도 빗줄기에 꺼지지도 않은 채 유유히 움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빛나는 공은 당신의 집벽을 스르르 통과하고 거실을 가로질러 당신 앞을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수만 피트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타나 승객들을 경악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수백 년, 아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목격된 실존하는 현상. 현대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구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정계 혹은 구형번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선형번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늘을 가르며 순식간에 사라지는 번개와 달리 구정계는 빛나는 구체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며 존재합니다. 그 크기 또한 매우 다양하게 보고됩니다. 작게는 완두콩이나 골프공만 한 것부터 일반적으로는 농구공 크기의 것들이 가장 많이 목격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자동차보다 더 큰 직경수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정계에 대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구정계에 대한 목격담은 특정 시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기록부터 중세 유럽의 연대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릴리는 꾸준히 이 기묘한 빛의 공을 마주쳐 왔습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신의 계시로, 때로는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기도 했죠.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때로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175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하던 물리학자 게오르크 비렐름 니이만. 그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연실험에 영감을 받아 뇌호의 전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니이만은 뇌호가 몰아치던 어느 날 자신의 실험실에 설치한 전기 계량기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록에 따르면 창백한 청백색의 불덩이가 도체에서 나타나 그의 이마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그는 즉사했고 구정계 연구 역사상 최초의 희생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니이만의 비극 이후 2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구정계는 여전히 과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과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구정계가 정확히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그 형태를 유지하며 왜 그렇게 기묘하게 행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현대 물리학의 거대한 빈틈이자 매력적인 미스터리인 셈이죠. 현재까지 제한된 가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플라즈마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번개가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주변 공기를 순간적으로 수만 도까지 가열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공기 분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는 이온화 상태, 즉 플라즈마가 됩니다. 이 고온의 플라즈마가 어떠한 원인,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발생한 자기장 등에 의해 갇히게 되면 공 모양의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여 한동안 빛을 내며 떠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에 플라즈마를 담아 놓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플라즈마 가설은 구정계의 모든 특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플라즈마는 아주 짧은 시간만 유지되지만 구정계는 수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뜨거운 플라즈마 덩어리가 창문이나 벽 같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또 다른 유력한 이론이 바로 실리콘 증기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2000년 뉴질랜드의 화학자 존 아브라함슨과 제임스 디니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정계의 원인을 하늘이 아닌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서 찾았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번개가 모래나 흙과 같이 이산화규소, 즉 실리카가 풍부한 지표면에 떨어질 때 엄청난 열이 실리카를 순식간에 증발시켜 순수한 규소 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증기는 식으면서 먼지보다 훨씬 작은 나노 크기의 실리콘 입자 사슬로 응축됩니다. 이 실리콘 나노 입자 덩어리가 바로 구정계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 입자들이 공기 중의 산소와 천천히 반응하며 산화될 때 화학 에너지를 빛과 열로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수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 고전계의 긴 수명을 설명해주며 지표면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유와도 잘 들어맞습니다. 실제로 2006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강력한 방전을 가해 수초간 지속되는 작은 구전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중국의 한 연구팀은 자연에서 발생한 구전계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실리콘, 찰, 칼슘 등 흙에서 발견되는 원소들이 검출되어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상상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독특한 마이크로파 공명 가설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뇌우 구름과 지면 사이의 공간이 거대한 마이크로파 공명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자연적으로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번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한 마이크로파가 이 공간에 갇혀 증폭되다가 어느 한 지점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공기를 이온화시켜 빛나는 플라즈마 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구전계가 벽을 통과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유리를 통과할 수 있으니 창문 반대편에 새로운 구전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 현상인 태양 플레어와 연관짓는 연구도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자기장이 꼬였다가 재결합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기 재결합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대기에서도 국소적으로 비슷한 자기장 재결합이 일어나 구전계를 만들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론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 목격담이 보여주는 기묘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사례 중 하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출현입니다. 1984년 러시아의 한 여객기 조종사와 승객들은 비행 중이던 기내에 나타난 시름약 1형 시암의 빛나는 공을 목격했습니다. 이 구전계는 조종실을 지나 객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한 뒤 비행기 꼬리 부분에서 두 개로 갈라져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잠수함 내부에서 목격되었다는 비공식 보고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 빛의 공이 금속으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구전계는 시각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으로도 느껴집니다. 많은 목격자들은 구전계가 나타났을 때 특유의 냄새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오존이 나타낸 유황 같은 날카롭고 톡 쏘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나 다른 분자들이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인해 화학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윙윙거리거나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는 보고도 흔합니다. 사라지는 방식 또한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조용히 스르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눗방울처럼 펑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작은 요정 같기도 하죠. 구전계를 탐구하다 보면 자연히 숨겨둔 다른 빛의 미스터리들과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 엘모의 불입니다. 이는 폭풍우가 칠 때 배의 돛대 끝이나 교회의 첨탑, 비행기 날개 끝처럼 뾰족한 물체에서 방전이 일어나며 청록색 또는 보라색의 불꽃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성 엘모의 불은 구전계와 달리 물체에 붙어있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정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바로 코로나 방전이라는 플라즈마 현상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뱃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불빛은 폭풍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성인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지진광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발생하는 동안 혹은 직후에 하늘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형태의 빛을 말합니다. 번개 같기도 하고 오로라 같기도 한 이 빛의 정체 역시 아직 논쟁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암석, 특히 석영이 많이 포함된 암석이 지진의 엄청난 압력을 받을 때 전하를 생성하는 압전 효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하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대기를 이온화시켜 빛을 낸다는 설명이죠. 이처럼 우리 발밑의 땅과 머리 위의 하늘은 우리가 모르는 전기적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전계라는 작은 미스터리를 향한 탐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현상은 플라즈마 물리학, 비선형 동역학,
대기과학, 심지어 우주론에까지 영감을 줍니다. 고에너지 물리학자들은 구전계 연구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얻으려 합니다. 만약 구전계가 상온에서 안정한 상태로 고밀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라면 인류의 수건인 핵융합 발전이나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빛의 공 안에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구전계는 우리에게 과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미지의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전계라는 이 작은 빛의 공 하나에서 어쩌면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비밀과 자연의 심오한 작동 방식을 엿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오랜 미스터리가 풀리는 날, 인류는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전계는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의 작은 현상 속에 우주의 광대한 비밀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의 여정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네오가 몰아칠 때 창밖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